평행우주에서는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니 얘들아? 우리 끝없이 연결돼 있는가 이제 같이 날아가 이사돌 두 번째 순서는 가장 아름다운 12송이의 꽃, 영화 같은 스토리 아이즈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돌에서 오른쪽에 앉은 우왕, 왼쪽에 앉은 저항입니다. 아이즈원 얘기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으면 좋겠네요. 아이즈원 이야기를 하려면 프로듀스 48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 시절에 프로듀스 48은 좀 낭만이 있었던 그런 느낌? 잘하는 애들 응원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치. 응원하는 맛이 좀 나잖아요. 프로듀스 48 자체가 흥행을 진짜 많이 했었고 나중에 조작 사건 이런 거랑 별개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무대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분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혜원이 초원이 어쨌든 내 거야 라는 노래 자체가 청순했죠. 지금 이 순간이 dreaming 터질 듯해 너를 향한 맘 강력직 신입은 살짝 다르다는 느낌을 이때 받았던 게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카메라에서 그 청순함을 놓치지 않았다. 48에서 아이즈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아이즈원 탄생할 때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셨나요? 저희 때 방청 갔어요. 비전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아이즈원 로고가 딱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네. 마지막 회 방송에서 되게 멋있었어요. 12가 제트로 폈다. 그러니까 멤버 나이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권은비님. 리더시죠? 네, 권리다. 되게 유명한 거 많아요. 스포 같은 거 막 하다가 걸렸어? 권은비한테 혼나? 아니요, 권은비가 했어요. 미야와키 사쿠라님, HKT48 출신이고 총선거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셨었어요. 내과에선 전체 센터였죠. 강혜원님, 지옥에서 온 청순 래퍼. 분바야 최예나님. 저 스마일리 노래 진짜 좋아해요. 데뷔곡이죠. 이채연님. 나나나나나. 김채원님, 쌈무. 지금은 르세라핌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김민주님, 4세대 걸그룹 비주얼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야부키 나코님. 굉장히 아담한 멤버. 하지만 초등학교 때 데뷔했을 때부터 모습을 쭉 보온 저로서는 이게 큰 거다. 혼다 히토미님, 일본에 47개의 현이 있어요. 그 현에서 메ம்ப를 한 명씩 뽑았는데 거기에 토치기 현의 대표예요. 시의 대표. 시의 대표다. 그리고 조유리님, 솔로. 그리고 안유진님, 지금 또 아이브로 최상한가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장원영님. 갓기. 센터 오브 센터 장원영님. 이렇게 12명이 데뷔를 해서 미니 1집을 발매를 했죠. 네, 앨범명이 뭐죠? 컬러라이즈. 맞아요. 위즈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죠. 타이틀곡은 뭐죠? 랄랄랄라 비앙. 맞습니다. 라비앙 로즈로 데뷔를 했어요. 네, 대중분들한테 눈도장을 아주 잘 찍었죠. 네, 제가 이때 쇼케이스를 봤는데 팬덤명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죠. 위즈원. 이름이 생겼다. 발매를 하고 신인상을 아주 그냥 싹쓸이를 했어요. 2달 만에. 네, 뭐 엠카로 바로 첫 데뷔 앨범이 1위를 했습니다. 꽃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장미 모티브로 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라비앙 로즈. 이때 TJ에서 플레디스의 위탁으로 프로듀싱을 맡겼어요. 플레디스가 잘해요. 이런 거는 또 전편이 뉴이스트 분들도 플레디스잖아요. 그 변태가 했다. 기가 막히다. 컬러라이즈에서 좀 기억나는 다른 곡도 있나요? 프로듀스 48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아이즈원이 다시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 일본 곡도 하나 있었죠. 아, 맞아요. 발해버리잖아. 이 이후에 한국 위주원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발매한 싱글이 바로 스키토 이와세타이. 아, 이거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그 쓰레기. 뒤에 컬러 쓰레기. 컬러풀한 쓰레기들 장에서 휘날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또 멤버 색깔로 된 코트를 입고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K-팝 팬분들이 J-팝을 제대로 접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시스템이 다르죠. 보통 한국에서는 하트 분배를 어울리는 목소리나 이 멤버가 노래 진짜 잘한다 하면은 이 멤버가 고음을 맡거나 이런 거를 하지만 일본은 얄짤없다. 인기 순위다. 투표 순위 있잖아요. 그 순서로 파트 분배를 했어요. 이때 일본 싱글 1집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았나요? 매우 좋았죠. 이게 일본 레코드 협회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어요.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려면 앨범이 25만 장 이상이 팔려야 돼요. 근데 데뷔 싱글부터 받아버렸다. 대단하네. 그러면 양국에서 다 인기
인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좀 남달랐죠. 이미 일본에서 인기 멤버였던 분들이 다수 계셨으니까. 어떠세요? AKB나 HKT48 팬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진 건가요? 이때는 사실 K-팝 팬들의 유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48 팬분들은 개인 팬화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서 미야와키 사쿠라님이나 아니면 야부키 나코님, 혼다이 토미님 팬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지만 K-팝 덕후분들의 대동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시는 노래 아니십니까? 넌 나의 비올레타. 난 나의 뷰레타 한국 미니 이지. 네, 하트아이즈 비올레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꽃 3부작 중에 하나인가요? 네, 이거는 제비꽃. 이게 사실 티저부터 또 민주님 좋아하시잖아요. 깜짝 놀랐다. 이게 사람이냐? 또 이때 좋은 노래들이 많죠, 앨범에. 뱀파이어 컨셉으로 나왔던 하이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꼭 들어봐야 돼요. 이때 첫 콘서트를 했어요. Eyes on Me. 네, 이것도 영화관에서 영화 개봉도 했잖아요. 민주가 제일 행복했어.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이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 위주원 분들이랑 오프라인으로 봤던 마지막 무대였어요. 이 콘서트가요? 네, 참 아쉽죠.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또 건너갑니다. 이 노래 알아요. 일본 싱글 이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귀를 의심했어요. J-팝 감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티저에서 민주가 사람을 낚았다. 싱글의 다른 노래에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는데 토시시타 보이프렌드라는 연하의 남자친구란 노래가 있는데 멤버들이 남장을 했어요. 저 그거 봤어요. 네, 예나님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알짜선미님. 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 번 더 활동을 합니다. 이때 나온 노래 뱀파이어. 뱀파이어 컨셉을 좋아하나 봐요. 티저랑 이런 거에서 보고 와 진짜 미쳤다. 하이라이트에서 뱀파이어 컨셉 맛만 보여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J-팝 감성이 아주 듬뿍 들어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예나님께서 첫 안무를 할 때까지가 좋았다. 근데 이때 그러면 일본에서 2연속으로 활동을 했던 거네요. 네, 이때 아마 일본 투어가 겹치면서 싱글 발매를 해서 같이 맞췄던 것 같아요. 와, 그럼 한일 양국에서 다 콘서트를 네. 와, 이거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성과인 거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나서 터지면 안 될 일이 생겼죠. 시청자 문자 투표를 조작해서 순위를 뒤바꾼 프로듀스 101. 벌써 그까지 간다고? 이때야? 이때 정규 1집이 나온다는 티저도 나오고 블루마이즈라고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나왔어요. 나 그때 기억나. 힘들었던 시기. 네, 쇼케이스도 했어요. 근데 앨범 발매 직전에 이게 터집니다. 앨범이 안 온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앨범을 샀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활동이 쭉 밀립니다. 쇼케이스만 진행을 했고 콘서트에서 노래는 공개를 했었어요. 유니곡 같은 거를. 그 곡을 꽤 많이 못 들었습니다. 곡이 피에스타라는 것도 이미 다 알려졌고 쇼케이스는 진행한 상태에서 노래 들은 사람은 진짜 명곡이라고 하는데 기다린 사람 중에서 알 수가 없으니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죠. 이제 멤버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런 힘든 상황이 자꾸 닥치니까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자숙 아닌 자숙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요.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식을 전해줘 오는 아무런 매체도 없고 프라이빗 메일이나 아니면은 버블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죠. 지금이야 아이들이 모두 피해자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그때만 돼도 자칫하면 멤버들이 문매 맞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자 얼려왔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원이 해체를 완전히 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나서 위즈원 여러분들도 아이즈원이 같은 수순을 밟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살짝 반포기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체는 할 수도 있으나 노래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인 멤버들이 일본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에서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앨범 발매 소식이 들려옵니다. 피에스타로 나왔습니다. 삼킨 책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게
하지만 이때 또 전 세계적으로 비보가 또 들려왔죠. 코로나 앨범을 냈는데 조작 사건, 코로나 양쪽에서 집중 타격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때 너무 운이 없었죠. 우리 위주원분들도 이때 사실 콘서트나 이런 거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사실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을 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피에스타 이전에 아이즈원 안무만의 특징이 있었어요. 타이밍 안무 같은 게 많아서서 파도 타기 형식으로 멤버들이 이제 안무 순서를 따다다다닥 이어가는 그런 안무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피에스타 사전에 쇼케이스에서 찍은 안무 영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무대에서 나온 영상의 안무가 달라요. 시간이 많았던 거지, 연습할 시간이. 피에스타 또 축제잖아요. 온통 축제예요.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최고의 명곡이었습니다. 피에스타는. 이 앨범의 피에스타 타이틀곡이 꽃 3부작의 마지막인 거죠. 3부작의 마지막으로 플레디스가 위탁 프로듀싱을 종료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종료를 하게 된 거죠?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플레디스랑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고 꽃 3부작을 기획을 했던 것 같고 꽃 3부작 음악들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라비앙 로즈, 두 번째 비올레타, 세 번째 피에스타. 이러면서 아이즈원이 자기만의 음악적 색깔을 좀 구축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음악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위즈원으로서 느낀 거는 노래가 참 이뻐요. 꽃처럼. 네, 꽃처럼 이쁘고 노래들이 되게 통통 튀어요. 이게 사실 멤버들의 목소리가 파워풀한 멤버도 있는가 하면은 살짝 예쁜 목소리? 콧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되게 예쁘게 포장을 잘했어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아이즈원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못해서 아직 위즈원 분들이 아이즈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자체에도 퀄리티가 되게 돈을 많이 썼다. CJ의 자본의 힘이 느껴졌다. 그치. 처음에 이제 프리코러스가 쭉 나오고 나서 중간에 한번 멈춰요. 그쵸? 딱 이렇게 집중시키는, 예를 들면 라비앙 로즈 아니면 또 넌 나의 이렇게 가는 피에스타는 뭐야? 지금이라. 그치. 이렇게 스타카토를 딱딱 주면서 딱 멈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다음에 엄청 웅장해지면서 쫙 몰고 가는 음악들이 있어요. 노래가 터지죠, 한마디로. 그치. 그때 안무들이 막 꽃이 막 피어난다. 네. 동그랗게 모여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비올레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올레타는 터지는 부분이 노래가 없어요. 춤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춤에서 대단하다. 진짜 완벽한 대응을 보여줬다. 그런데 일본은 꽃 3부작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음악적 색깔이 다른데 이거는 플레디스에서 위탁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 프로듀싱을 한 건가요? 네, 일본에서는 일본 프로듀서랑 그 다음에 일본 안무가 분께서 하셨습니다. 완전 각자의 시장에 맞는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낸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정규 1집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된 거잖아요. 아주 활동을 성대하게 마무리했죠. 여기서 활동을 멈췄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줘서 너무 고마웠죠. 이 앨범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즈원 입장에서는 진짜 조마조마하게 활동을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또 미니 3집 앨범의 발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이것도 할 건 한다. 할 건 한다. 앨범 이름 원아이리? 뭐야, 어떻게 이거? 오네이리? 읽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오나이어릭 다이어리래요. 오나이어릭? 네, 무슨 뜻이에요? 오나이어릭은 환상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때 타이틀곡 환상동화입니다. 알죠. 근데 좀 다크해요. 문바 댄스를 아주 그냥 백조가 수완수완수완하면서 싼. 이것도 쇼케이스가 참 재밌어요. 쇼케이스가 어땠는데요? 환상 동화잖아요. 근데 히토미님께서 작곡을 하셨어요.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내셔가지고 네. 처음에 프롤로그 송이 있어요. 노래가 진짜 동화틱하다, 미쳤다. 완전 오르골 사운드에 멤버 한 명을 비춰주면서 와 공주다. 하고 타이틀곡 딱 하는데 빰빰빰빰빰빰 문바 댄스를 했다 백조들이. 하지만 이때도 아이즈원의 시그니처 안무 있죠. 파도타기 안무. 백조가 날개짓 하는 모양을 파도타기로 만들었어요. 야.
이게 타이밍이 딱딱딱 맞는데 비하인드 같은 게 있는 게 플레디스에서 위탁을 종료했잖아요. CJ에서 이제 직접 프로듀싱을 하게 되는데 안무 레슨을 봐주는 선생님 못 구해서 은비가 주도를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슬프죠. 그때 컴백 가수가 그럼 엄청 많았나 보죠? 맞아요. 이때 컴백 가수가 많았어서 선생님을 못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핑계죠. 짐작 가는 건 있는데 네. 또 이때 또 소소한 사건으로 은비님이 사실 처음에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이마에 장신구가 있었는데 인도 팬들의 항의로 이걸 떼느라고 기억나요. 뮤비 공개가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전에 앨범이 안 왔잖아요. 이때도 늦어져요. 왜 늦는 거야? 몰라 이때는 이때는 왜 늦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유지연들이 이제 불안하단 말이야. 맞아. 앨범 안 오면. 앨범이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빨리 포토카드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앨범이 안 와요. 그때 앨범이 옆면으로 딱 보면 아이즈원이라는 글자가 딱 나왔거든요. 이걸 빨리 완성해서 다들 트위터에 인증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왔다.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전에 말했던 아이즈원미 콘서트의 영화가 이제 나올 겁니다 하고 미뤄졌어요. 이때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 콘서트 영상이 나오는 거네요? 네, 콘서트 영상이 나오고 비하인드 컷 같은 것도 나오긴 했는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때잖아요. 네. 한 칸씩 뛰어앉은 그 시절? 한 칸씩도 아니에요. 진짜 한참 뛰어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앨범이 일본 정규 앨범이에요. 네, 정규 1집으로 나왔습니다. 앨범명이 야미 스토리 아니요, 앨범 12. 맞습니다. 야미 서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미 서머는 미야오키 사쿠라님이 일본에서 마지막 앨범이니까 여름 노래를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위즈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름 노래를 이 앨범에 실어줬습니다. 앨범 자체는 겨울에 나왔어요. 네. 나 너 뭐야 지금 이해했잖아. 슬프죠. 어머, 그러니까 이게 앨범 자체는 겨울에 나오는데 해체를 앞두고 있으니 다음 여름 때 위지원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어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자작곡인 거예요 결국에? 네, 이게 사쿠라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이틀곡은 비웨어였어요.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틱톡 챌린지 가오가오 댄스라고 해서 이런 안무가 있어요. 이게 매우 유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쿠라님 원래 그룹이었던 HKT48나 이런 데서도 많이 챌린지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또 이게 정규잖아요. 노래에 기존에 한국에서 발매했던 노래들 번안곡을 나왔는데 이때 번역, 작사 이런 거를 멤버분들이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비올레타나 이런 좋았던 한국 곡들을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냈다. 나코님과 히토미님 다 하셨다. 번역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 중이어서 활동이나 콘서트 이런 거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입국 자체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영상을 찍고 이거를 일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멤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 송출되는 무대를 보고 있으면 되게 낯이 익어요. 코로나 때 가능했던 무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근데 그런 점수를 하고도 일본에서 아이즈원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앨범이 나오나요? 이러고 나서 일본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미니 4집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 방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 그래요?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마지막 앨범이겠지만 마지막 노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한국 미니 4집 원 릴러입니다. 타이틀곡 기억나시나요? 파노라마입니다. 알지. 더 귀신 들린 줄 알았어. 알지. 파노라마 알지. 파노라마 대표곡 아닌가요? 그쵸. 마지막 곡이자 아이즈원을 대표하는 곡이 되었죠. 너무 아쉽네요. 왜냐면 완전 파노라마로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네, 이게 유례 없는 절정이었죠. 근데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상징물 같은 게 많았어요. 이전 뮤비에서 썼던 소품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이전 노래 안무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나코님이 나오시는데 예전 안무 같은 것도 살짝 쳐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즈원의 활동의 파노라마를 보여줬던 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꽃 3부작에서 음악적 색깔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환상동화의 느낌도 버리진 않았어요. 엄청 파워풀했어요, 노래가.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즈원의 안무들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역대급 고음과 역대급 안무예요.
이제 멤버들의 합이나 목소리 합 같은 것도 이전에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음색이나 아니면 하나로 모였을 때 아이즈원이다 싶은 목소리가 이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미니 4집이 영화를 컨셉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티저에서 영사기가 나와요. 영사기에 모스부호가 나옵니다. 무슨 뜻으로 나오는 거죠? 이 모스부호가 노래 제목에 대한 스포들이었어요. 티저에서 이렇게 변태적인 컨셉을 했다. 영화, 노래 제목, 파노라마 이런 게 이어지면서 꽃 3부작에 이어서 새로운 컨셉이 이제 이어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팬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 아직도 행복회로를 돌렸던 게 이때 영화 3부작이 있을 것이다. 있겠지라고 이제 있겠지. 팬들은 생각했죠.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다 펼쳐놓고서는 세계관. 이때 앨범에서도 그래서 영화 관련된 노래 제목들이 많았어요. 시퀀스라던가 시퀀스. 상자를 보여줘 내게만 애정의 진심을 그거랑 미장센이란 노래. 미장센 알지. 마지막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로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콘서트가 사실 잡음이 되게 많았죠. 온라인 콘서트 개최 일주일 전쯤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 콘서트는 사실 마지막 콘서트다. 이 콘서트로 활동 종료를 할 거다. 그때 이래서 소문 같은 게 있었어요. 걸스플래닛 999가 나오는 시점에서 CJ에서 아이즈원보다는 걸스플래닛 999에 집중을 하기 위해 활동을 일찍 종료시킨 것이다 라는 루머 같은 게 돌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른들의 사정에 살짝 개입을 한 것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탁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이미 경험을 해놓고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쉬웠던 게 많았어요. 온라인 콘서트 제목이 원더스토리예요. 이 콘서트에서 멤버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데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언젠가 우리한테도 마지막이라는 게 오겠지라는 생각만 해봤었는데 콘서트를 하면서 한국 끝날 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저도 그거 장면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꾹 참으면서 멤버들이 할 말을 이제 딱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그룹에 애정을 가졌었고 그룹이 소중한지를 스스로 그 당시에 깨달은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다 같이 이제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래 두 곡을 발표를 해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인사말에 평행우주에서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었는데 이게 권은비님께서 노래를 작곡을 하셨어요. 평행우주라는 노래와 기억을 다시 찾아가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레슨이라는 노래를 일본어 곡이에요. 레슨은 이 노래 두 곡을 이제 마지막에 불러주시고 콘서트가 끝이 납니다. 너무 허망해. 그리고 이 두 곡은 어디에도 발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 못 들어요. 근데 평행우주는 아이즈원의 유튜브 자kon에서 그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만들어준 건 있어서 들을 수는 있는데 레슨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와중에 예나님께서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레슨이라는 곡을 한국어로 편곡을 해서 너에게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널 비춰주며 너를 지켜줄게. 이것도 음원 발매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또 예단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다 같이 부르고 싶지 혼자 부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원어원님께서 한번 뭉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아이즈원도 한번 뭉쳐서 이 노래를 그때 발매를 해주지 않을까. 발매 시기는 그때쯤으로 점쳐보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아이즈원 활동 자체가 워너원이나 아이유아이는 마지막 곡이 있었어요. 소나기 기억나시죠? 맞죠.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들이 원래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두 그룹은 마지막 콘서트를 했어요. 그런 것도 없었던 거 보면은 진짜 뭔가 갑작스러운 종료이지 않았나. 이게 코로나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계약이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가 더 있습니다. 사실 유니버스라고 있어요. NC에서 만든,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그 유니버스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디디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아해요. 그 노래가 파노라마 뒤에요. 그래서 파노라마 활동은 끝났는데 디디 댄스를 해요. 콘서트 전이긴 한데 방송의 마지막 무대는 디디 댄스였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때 제로 애티튜드 펩시, 그 노래도 파노라마 뒤인가 그럴 거예요.
CM송인 거죠? 네. 그리고 해체하고 나서 이거는 리와인드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KT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블루썸이라고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앨범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이즈원의 3-4가 들어있는데 3, 4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네, 이게 해체 콘서트 뒤에요. 이게 되게 희한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토카드랑 카세트 테이프랑 이게 재생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11만 원이에요. 사셨어요? 샀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즈원의 활동이 끝이 납니다. 드디어 위즈원 입장에서 마지막 곡은 평행우주랑 레슨이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3-4였다. 저희가 코너명이 이사돌이잖아요. 아이즈원이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뭐 이유들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이즈원은 매우 확실합니다. 파노라마 이후의 활동을 쭉 보시면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여태까지 푸듀로 나온 그룹들하고 너무 성격도 달랐어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았고 팬 카페 공지를 통해서 마지막이 갑자기 공지가 되고 굿즈랑 이런 거 다 팔아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깔끔하지가 않죠. 누가 봐도 너무 갑작스럽네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랬는지 사정이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하는 의문점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잡음을 더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엠넷 측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잡음을 더 만들어냈죠. 3, 4일 전에 이렇게 종료를 갑자기 발표를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냥 걸스 플래닛 999의 중국 자문서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또 석연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멤버들도 몰랐던 눈치죠. 몰랐죠. 유니버스라는 거에서 팬 플랫폼 지금은 뭐 위버스나 이런 걸로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컨텐츠들이 아이즈원 거를 팔아놓고 내렸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정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즈원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V앱은 서비스를 종료를 해서 아이즈원의 V앱을 못 보게 됐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는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 CJ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또 삭제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반복되는 기억을 다시 찾아가 지금 아이즈원 멤버들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갈무리를 해볼까요? 네, 권은비님 솔로로도 활동 중이시고 공개하면 안 되지만 피버스에 결국 공개가 다 됐는데 뭐. 그렇죠. 버추얼 그룹으로 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쿠라님. 르세라핌으로도 네. 누구랑 같이 하고 계시죠? 채원님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채원님이 또 리더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막내 라인에 우리 유진이가 그러네. 또 리더를 하고 있잖아. 네, 유진님은 원영님이랑 같이 아이브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또 이제 솔로로 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강희원. 네, 연기자로 하고 또 가수로도 활동하고 네. 계시고 예나 그다음에 채연이도 솔로 활동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채연이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로잘리님 안무를 잘 짜주셔가지고 민주님 이제 연기자로 네. 예, 활동하고 계시죠. 르세라핌 진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야부키나코님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나코님은 HKT48를 졸업을 하고 연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와, 졸업하기 전에는 다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네, HKT48로 돌아가서 센터 멤버로. 금이환영이네 정말. 근데 이거는 혼다 히토미 우리 히이짱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히이짱은 졸업을 아직 안 했고 AKB에서 원래 인기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단독 센터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조유리님, 글래시 또 최근에 여러 곡들을 발매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능에서도 멤버들이 많이 보여져요. 패밀리의 재파, 아, 그치. 그리고 또 안유진님이 지구락실. 지구락실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멤버들이 딱 뭉치게 된 예능도 있나요? 딱 뭉치게 된 능이 있었죠. LG U+ 치팅 트립에서 혼다 히토미님께서 한국에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와. 같이 여행을 가는 걸 보고 위즈원들 또 마음도 설렜죠. 바닥에 처음에 왔어요. 진짜로? 네. 자, 지금 시작해. 그거 끝나고 나서 또 해밀이의 재파 바로 나와줘가지고 멤버들 간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오락실에서 안유진님이 아이? 지원. 아, 이거를 또 했다. 지원!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위즈원들은. 그 정도로 지금 목말라 있는 거예요. 각자 최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뭉쳐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 봉 들고 위즈봉 들고 모여야죠. 네, 저도 그때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왕 정이었습니다. 이사돌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